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10월에 쇼미더머니 11일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형님에게 덧말리기의 그 지원 영상을 네. 한번 보고 오시라고. 이게 음원으로 풀렸더라고요. 풀렸더라고요. 네네. 네. 되게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네. 덧말리기 원래 약간 그 쇼미더머니 디스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네, 쇼미더머니 디스는 이게 쇼 자체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래퍼들이 많이 했다가 했죠. 결국엔 또 쇼미 나오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됐던 적도 네. 있고 뭐 네.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덧말리기 왜 이 쇼미더머니에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네. 자기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풀면서 네네. 그리고 현재의 자기 상황을 이렇게 곁들여가면서 약간 설득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이제 보면은 앞에 뭐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약간 성추행 혐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네. 사실 그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그게 안 남잖아요. 그렇죠. 선정적인 것만 남고 그렇죠. 뭐 그런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뭐 산이 디스전 속 뭐 이거는 뭐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그 이수혁 사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던 데서 거론이 됐었나 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그래서 이제 선인장화 앨범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결정적인 이유 같아요. 저희가 리뷰도 했었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봤네. 여전히 조용한 저 관객석엔 카메라를 채워놓고 화면 너머의 팬들을 상상할 뿐. 이게 저는 치명적인 그러니까 치명적인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뒤에 가면 뭐 성공에 대한 뭐 아직 부족한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관객들을 직접 못 만난 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이 아티스트한테 작용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큰 이유가 돼서 쇼미더머니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여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너가 보고 있는 대로 충분치 못해서 여기 찾아온 꼴을 누가 비웃는데도 알아야겠어. 그 기분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 말을 할 때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상상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네. 이제 뒤에 가면 그 아직도 내 실력을 못 따라오는 것 같은 통장 그게 분명해. 근데 유명세는 비싸. 이런 그렇죠. 모순들이 자기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몰라도 힙합은 너를 알고 있어. 낮게 날던 새 얼만큼 높이 날진 It's up to you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어떤 의지, 태도 이런 것들이 이 덧말릭을 그 쇼미더머니로 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저 아까 말했던 노선 바꾼 뱀새끼 먹이를 한 입 삼킨 뒤에 꾹 다 탔지 뭐 이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그쵸. 디스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렇죠. 그 모순들이 음.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또 그 모순을 넘어서 어쩔 수 없음 같은 네. 것들도 절절하게 좀 드러나 있는 듯한 생각도 들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가사 내용이 네. 어떤 그 논란들을 읊으면서 네네. 이 쇼미더머니에 내가 지원하기까지 네네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네. 내가 그동안 성장했던 과정들 네네네. 뭐 선인장화 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앰비션 계약까지 해서 그 어떤 메이저 맞아, 레이블에 맞아. 들어가고 이렇게 쭉 했는데 확실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연을 못했다는 거 그래.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 네. 코로나도 있고. 네, 코로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TV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쇼미 얘기를 좀 이제 해볼 텐데 네. 확실히 쇼미더머니가 10년까지 지속됐다는 거는 이미 제도로서 그렇죠. 네,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렇죠. 것도 되고 네. 이제는 쇼미를 이용하지 않는 래퍼들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쇼미라는 그 쇼에 나가서 경쟁하면서 네. 나의 가치를 얼마나 대중들에게 어필할지 이게 어떤 능력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네. 그래서 힙합에서는 이제 쇼앤프루브 뭐 이런 게 있듯이 덧말릭은 이 어떤 내부적인 이 이유들이 굉장히 쌓여 있고 예. 이거를 이 지원 영상을 통해서 잘 풀어냈다. 네. 이런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그 네. 쇼미 10일에 네. 참여한 그 지원자 현황을 잠깐 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익숙한 이름 많지 않아요? 많아요. 친한 것 같아. 대표적으로. 물론 뭐 손신바도 있고 여기 보니까 물론 다 나오진 않았겠지만 뭐 허성현 뭐 그다음에 이영지도 보이고요. 네. 다민이도 보이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여기 우리 또 친한 제임스 한 그렇죠.
그다음에 제이 형, 네네. 예, 제이 형도 쇼미 지원 영상 봤어요. 네네. 예, 좀 뭔가 응원하고 싶은. 네네. 그러니까 다비드님이나 뭐 손신바나 허성현 뭐 직접 보진 않았지만 네. 뭐 익숙한 이름들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마음이 그쪽으로 좀 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예, 예. QM도 있네요. 네. 그 제임스 한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약간 컨셉을 잡고 왔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영어 노래 네. 그거랑은 조금 컨셉이 다른 예전에 음.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 제임스 한이 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 네. 사실은 쇼미라고 하는 게 대중성이고 어떤 스타성이 이제 관건이잖아요. 네네. 어쩔 수 없이. 네. 그거는 뭐 제도화 되면서 네. 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속에서 제임스 한이 어떻게 자기를 어필할지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네. 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다미니님은 그 탁성의 랩들이 음. 과연 어떻게 보여질지 음. 대중들한테 또 어떻게 그 어떤 뭐 스타성으로 이어질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관건이고요. 네. 뭐 다른 분들은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뭐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이 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지원 영상 보니까 좀 랩이 감성적이더라고요. 네, 그 네. 감성들을 좀 잘 풀어내면 이 음. 과정 속에 잘 풀어내면 그러니까. 좋지 않을까. 예전에 그 모 선배들이 이 제이 형 그 뮤직비디오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던 그런 전사도 있으니까 네, 좀 네. 좋은 평가도 받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이 형 같은 경우는 응. 이 친구 엄청 잘생겼는데 음. 카메라빨 너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잘생겼는데. 네, 굉장히 능력도 좋은 것 네. 같은데 잘 됐으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어떤 근데 제이 형 같은 경우는 요즘 감각이랑 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좀 확신하고 그것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되게 화려하대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프로듀서 군도 화려하고 그동안 다뤘던 래퍼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기사 찾아보니까 3만 명 지원했대요. 와. 최대라고 하던데. 와. 그래서 이제 제작진 쪽에서는 이 미션도 조금 더 다양해지고 좀 어려운 미션들도 많아질 거다 뭐 이런 예고를 했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네. 경연이라는 관점에서 이 네. 쇼가 이렇게까지 유지가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네. 이제 또 망한 시즌들도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형이 혹시 그 쇼미에서 기억나는 장면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장면 제가 그동안 챙겨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형이 이번에 근데 예전에 많이 되게 챙겨 보셔야 합니다. 네네. 되게 막 선정적인 그런 장면들 나왔었던 것도 기억나고 막 욕하다가 뭐 프로듀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짤로 봐가지고 어느 시즌인지 그런 걸 잘 몰라요. 네. 근데 그래도 10년 동안 장수했으면 장수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대중성과의 어떤 결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제도로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대중과의 어떤 그 밀착된 어떤 관계들 속에서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오디션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까 대중 얘기했지만 대중이 선호하는 것만 꼭 좋은 음악인가? 이건 우리가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죠. 예, 물론 이 제도에서는 이 오디션에서는 대중성과 스타성을 아예 깃발처럼 꽂고 가는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반대하든 혹은 뭐 찬동하든 상관은 없는데. 이 경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장단점 같은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물론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의 장점만 부각이 될 테죠. 근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어떤 시선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시인이 만약에 쇼미더머니를 한다, 쇼미더 포에츄리, 아니. 전국에서 시 잘 쓰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당일날 100일장을 여는 거야. 그 상금 1억, 아니면 뭐 1년치 책 구매권 공짜. 그러니까 기성문인과 신인들과 관계없이 다 뽑아가지고 심사를 보는 거지. 근데 그 심사위원을 누가 하면 좋을까? 뭐 심사위원들 교보문고 사자?
완전 대중성에 맞춰진 거네요. 그죠? 출판사 사장? 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다. 만약에 그런 네. 쇼미더 포이트리 이런 게 있으면 네. 형 참여할 의향이 있으시니까? 글쎄요, 제가 참여하면은 욕을 먹긴 하겠지만 네, 본선 막 10인이 되면 등단자 자격을 부여하는 거지. 아니 등단자라기보다는 다른 혜택을 줘야지 나한테는. 그치? 그러네. 근데 저는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이건 아저씨 느낌인데 네네. 그 신인들의 그 팔팔한 언어들과 한번 음. 겨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예, 뭐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무슨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내 언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얼마만큼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이런 건 한번 가늠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은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제가 등단한 지 한 20년쯤 됐기 때문에 약간 뒷받는 늙은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어떤 그런 위치들을 갱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 그러니까 형님이 얘기해주신 얘기들이 네. 그 어떤 뭐 오지드 예. 되면 예. 조금 이제 그런 경력이 있었던 래퍼들이 쇼미에 그렇구나. 참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 나 현재 위치를 알고 싶으면 진짜 이런 커다란 장이 없잖아요. 이 힙합 무대에. 근데 이제 그 쇼미가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쇼미가 집중이 되니까 네네네. 예전에 이제 어떤 힙합하는 그 친구들은 소규모 공연장이나 이런 맞아요. 걸 통해서 만나고 거기서 뭔가 관객들과 소통하고 이런 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네네. 쇼미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공연장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도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떤 에너지가 돼가지고 새로운 세계 또 이렇게 펼치고 했던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주목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아까 그 오디션 얘기했지만 그 등단도 사실 오디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힙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 예술이고 이 공연을 보여주는 어떤 시각적 요소가 있어서 이런 그 미디어에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영상으로 담아내고 오디션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등단 제도라든가 우리가 지난번에 모셨던 뭐 김수영 문학상 그 출신 시인들도 김수영 문학상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비등단자들하고 그 기성 시인들하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등단자가 김수영 문학상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단 제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원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예, 그런 그러니까 그 어떤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 등단 제도를 바라보는 그게 약간 오디션의 느낌, 오디션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차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쵸. 어쨌든 제도가 원하는 사람을 제도가 원하는 사람이 1등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러게요. 이거는 사실 뭐 쉽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인이나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일단 등단이라는 그 문턱을 통과해야 그렇죠. 본격적으로 뭔가 할 수가 있고 제도. 그런 제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작품집을 아예 책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등단하는 어떤 네, 그런 그런 경우도 경우도 있어요. 있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어떤 물론 이제 음악적인 더 출구가 많죠. 그쵸. 어떻게 보면 네, 네. 뭐 사운드 클라우드랄지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일정한 독자들에게 호응을 받거나 아니면 뭐 자비로 믹스테이프 같은 걸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문학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자비 출판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근데 사실은 문학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독립 잡지들을 시인들이 펴내면서 거기로 이제 뭐 작품을 실으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등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웹진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운드 클라우드의 그런 느낌으로 작품들을 발표하고 거기서 이제 시집으로 묶으면서 등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약하고 여전히 제도는 공고하고 그리고 제도가 원하는 스타일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이제 일선에서 가르치잖아요. 예. 근데 정말 잘 쓰는 얘는 등단해도 될 것 같아 이런데 제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진짜 시인이 참 힘드네요. 힘들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네. 이제 창작자들은 네. 등단보다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이 지속 가능성을 당연하죠. 하려면 그 어떤 시의 원고력 네네네. 이것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힘들어요. 그 이유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힙합 뮤지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후들을 꾸려나가기가 그렇죠. 뭐 몇몇은 뭐 성공해서 뭐 하겠지만 음. 예, 그 이후들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자기 음악 혹은 자기 문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결국은 삶과 치열한 투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오디션이나 경연이 이렇게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게 그늘 속에 이렇게 넣어두고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예, 화려한 것만 보잖아요. 예. 어쨌든 저희가 엄말리 네. 좋은 영상 얘기하다가 쇼미 얘기하다가 예. 시 그 등단제도에 예. 대한 어떤 얘기까지 해봤는데 근데 이 덕분에 네. 쇼미 그 이번에 하는 쇼미더머니는 제가 잘 챙겨볼 것 같아요. 우리 아는 사람 내가 친한 것 같은 사람들도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챙겨보고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이미 그 예선은 끝난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예심은 네. 8월 14일, 15일 뭐 네. 인천에서 이렇게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선이 시작되고 하면 저희 채널에서도 뭐 꾸준히 저희가 사실 진짜 사운드 외에 이제 가사적인 부분만 네, 집중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한번 쭉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